안녕하세요. 건강한 관절로 행복을 드리는 관절행복 정재훈 TV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세그로병원 정재훈 원장입니다. 오늘 눈이 내리고 아주 추워졌습니다. 빙판길 조심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비디오를 촬영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이 채널을 통해서 반호상연골 파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반호상연골 봉합에 대해서 많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말씀드리고 있는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우선 첫째로 반호상 연골 파열이 있을 때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선적으로는 반호상 연골 파열이 됐냐 안 됐냐 이것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그림을 보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맨 좌측처럼 이건 MRI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MRI 영상에서는 원래는 영상 거꾸로예요. MRI에서는 원래는 이 하얀 데가 까맣게 나오고 요 까만 것이 하얗게 나옵니다. 그걸 이제 참작해서 보시고 반호상 연골을 MRI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 반호상 연골인데 하얀 부분이 이렇게 조금 있는 거 이것은 1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학문적으로. 이건 정상인 거예요. 이 하얀 부분은 이제 조직이 조금 변성이 생겨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는 거의 정상으로 보고요. 이 하얀 부분이 조금 더 커진 거, 이걸 2단계로 보거든요. 이렇게 좀 커졌죠. 까만 부분이. 예. 2단계까지도 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파열로 보지 않습니다. 1단계, 2단계 파열이라고 붙이기는 붙여도 이거는 파열로 보지 않고 파열 수술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파열로 판독이 되는 수도 꽤 있고 그렇게 설명을 듣는 수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 수술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맨 우측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에서는 까만 부분이 까만 선인데 실제로는 MR상에서는 이 선이 하얀 선이에요. 이 선이 바깥으로 완전히 터져 나왔잖아요. 선이 연장이 바깥까지 외부까지 표면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죠. 이것이 완전히 찢어진 거거든요. 파열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완전 파열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선적으로 반호상 연골 파열이 있을 때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정하기 전에 그 파열이 정말 완전한 파열이냐 이걸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만약에 MRI 상에서 확실하게 파열이 돼 있으면은 일단은 정형외과적으로는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많은 환자분들이 연골 파열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MR상에서 확실한 파열이다라고 하면 수술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 증상이 거의 없어서 별로 아프지 않다, 별로 활동해도 별로 모르겠다 그러면은 좀 지켜볼 수 있어요. 지켜볼 수 있는데 만약 파열이 맞다면은 나중에 또 이제 통증이 생겨서 수술하게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둘째로는 이제 파열이 있다고 할 때 절제술을 해야 되느냐, 해도 되느냐, 봉합술을 해야 되느냐 이런 또 궁금증이 많이 있어요. 절제술을 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절제술을 하면은 굉장히 큰 일이 나고 꼭 봉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일단은 절제술과 봉합술을 물론 이제 의사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긴 하는데, 봉합술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해야 되는 것을 막 봉합을 어떻게 기술을 발휘해서 봉합을 해놓으면 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봉합하기에 좋고 봉합을 해서 잘 유합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은 잘 판단해서 봉합을 해주고, 봉합을 해도 이거는 잘 붙지 않는다, 오히려 안 붙어가지고 나중에 재수술해서 제거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절제술을 하는 건데 그것까지 환자분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의사들이 많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잘 판단해서 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셋째로, 그럼 왜 절제술을 안 하고 봉합술을 하려고 하느냐, 절제술을 하면 어떤 생활에 큰 지장이 생기느냐 이런 또 의문이 많거든요. 절제술을 하면은 일단 반호상 연골이 가지고 있는 그 충격 흡수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관절염이 잘 생길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가능하면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이 살릴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이 제거한다 이런 얘기죠. 제거술을 하고 나서는 일상생활에는 별 지장이 없어요.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거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데,
다만 시간이 가면서 뭐 단기간은 아니고 1년, 2년새 관절염이 생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면 아무래도 반응성 연골이 충격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연골 사이 충격이 더 강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골이 마모되거나 손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절제술을 안 하고 살릴 수 있는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원성 연골을 봉합술을 했을 때 재활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단은 반원성 연골은 원래 피돌기가 좋지 않은 조직이에요. 혈액순환이 좋아야 파열이 됐을 때 시간이 지나면 유압작용이 일어나고 그런 건데 반원성 연골은 그게 많이 부족해요. 그 반원성 이 그림은 반원성 연골을 좀 위에서 본 모습. 이거는 위에서 본 모습이고 이건 단면 모습인데 아까 보았던 단면 모습인데 반원성 연골의 이 넓이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넓이에 3분의 1, 3분의 1, 3등분을 해가지고 이 바깥쪽은 이제 관절막 같은 데 붙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피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3분의 1 지점까지는 혈액순환이 좀 있는 부분이다. 그 중간 3분의 1 부분은 혈액순환이 약간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맨 안쪽 3분의 1 부분은 혈액순환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봉합하기 좋은 부분은 당연히 혈액순환이 좋은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이 바깥쪽이라는 게 이게 관절막에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반원성 연골이. 이렇게 피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바깥쪽에 3분의 1이 이 파열된 경우, 특히 이렇게 길쭉하게 파열된 경우, 이런 경우는 이렇게 꼬매주면은 보기에도 잘 붙을 것 같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좋고, 바깥쪽 같은데 이런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 파열이 된 모습이네. 이런 데는 잘 안 붙겠죠. 그래서 이런 데는 봉합을 잘라내는 거예요. 절제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붙고 이런 걸 물론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바깥쪽 3분의 1이 혈액순환이 있다고 해도 보통의 조직보다는 훨씬 혈액순환이 적어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적다는 것은 조직 치유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꼬맸다고 해서 바로 붙는 게 아니에요. 우리 피부가 이렇게 피부 열상이 생겼을 때도 봉합을 해놓으면 일정 기간은 실을 묶어놨다가 붙고 나면은 실을 빼잖아요. 마찬가지로 반원성 연골도 봉합했다고 해서 바로 붙어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히 해줘야 돼요. 무릎을 막 구부리고 펴고 막 딛고 다니고 그러면은 그 파열 부위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안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보조기를 차고 그다음에 체중을 완전히 부하지 않기 위해서 목발을 짚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하도록은 해요. 그렇지만은 체중 부하를 적게 하고 관절 운동을 좀 제한하면서 조심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의사에 따라 좀 빠른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되게 저는 한 6주 정도까지는 조심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되게 한 보조기 떼는 기간을 6 내지 8주 사이에 되게 떼도록 이렇게 조심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댓글에 있는 질문 중에 보조기를 꼭 차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왜 꼬맸다고 해서 바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가? 그러면은 안 붙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재활하는 기간 동안에 보조기 차고 목발 짚고 이렇게 다니는 거 외에 꼭 할 일이 있어요. 그 다리에 체중 부하를 적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리를 그쪽 수술한 다리 쪽을 적게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다리를 적게 쓰면은 거기에 있는 근육들이 다 위축이 돼요. 그래서 근육이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육이 빠지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운동들을 우리 집도 의사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대로 꾸준히 해야 나중에 그 위축된 근육을 회복시키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로 댓글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댓글을 주시면 제가 또 이런 작은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